네, ICT 사업 설명을 맡았습니다. 이영렬입니다. 요새 이 메타블록스 롬이 뭐 전 세계적으로 유저가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까 이 서버 크기가 있거든요. 준비된 서버 크기. 이 서버 크기가 오버되면서 계속 메타블록스 측에서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계속 서버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조금 이 앱 관련 또 채굴기 관련해서 약간 채굴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온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 블록체인은 지금 시대적으로는 엄청난 기회죠. 2024년에 비트코인 반감기도 있었고, 근데 가장 중요한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면서 코인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블록체인에 관련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도 뭐 강대국이 금융 1위지만 굉장히 부채가 큰 나라죠. 결국은 미국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채보다도 부채의 이자를 내는 이율보다도 비트코인을 통한 비트코인 성장률이 더 높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나온 블랙록이라고 하죠. 전 세계 투자 자산 1경 5천조 정도 운영하는 자산 회사인데, 이 회사도 끊임없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결국은 가장 안전한 투자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런 환경적인 거죠. 여기에 더불어 아마 내년에 알뜰코인도 큰 바람이 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AI 관련된 이제 코인들,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RWA에 관련된 건데, 이제 RWA는 뭐냐면 리얼월드 에셋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두고 코인을 만든, 여태까지 진행해왔던 블록체인의 많은 대부분들이 하나의 숫자의 개념에 불과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내년 1월 16일까지는 국내 코인 단 하나도 상장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필터링 중에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 결국은 그 코인이 생태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관련된 재무제표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맞춰야지만 이제 상장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온 거죠. 그래서 이 RWA도 블랙록이 이제 전 세계에서 주도하면서 이게 2경 1600조 시장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명화가 있는데 저 그림이 100억이에요. 한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코인을 100개를 만들어서 뭐 한 사람당 그 코인에 1억씩 투자해서 나눠서 이렇게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이제 RWA 시장입니다. 제가 RWA 시장을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 ICT가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온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바로 이제 RWA입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있고 국외에도 있는데, 국외는 필리핀 바탐 클락을 중심으로 저희가 리조트 관련해서 끊임없이 생태계를 만들어 왔고, 그리고 국내는 의정부 센텀스퀘어 밀락주구입니다. 여기 이제 5만 평 정도 되는데, 여기 지식산업센터 3동하고 오피스 2동, 그리고 경기도 목감 시흥에 KM텍이라는 지식산업센터, 여기도 13,000평 정도 됩니다. 여기 관련해서 저희가 생태계를 가지고 쭉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그런 블록체인 재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롬 프로젝트의 국내 원코드로 마케팅 관련해서 독점을 맡으면서 저희가 지금 롬 프로젝트, 메타블록스의 롬 채굴기 관련된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제 RCT가 하나가 추가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롬은 국내 이제 CIC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가 공식으로 수입을 하고, 그리고 공식으로 유통하는 회사는 퍼플레이브라는 회사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원코드로 통합하기 전에 이 두 회사를 통해서 국내에 약 20여 개의 방판 회사들한테 이 제품이 채굴기가 나갔어요. 약 개수는 한 800여 대 정도 되는데, 뭐 각자의 회사의 마케팅 가격이 다 틀려요. 뭐 39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42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실질적으로 채굴기를 구매해도
내 앱에 물려주는 데서는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진행해오다 보니까 국내 시장이 혼탁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해서 저희 RCT가 원코드로 마케팅을 통해서만 국내에는 채굴기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통합 뉴스에 롱시티가 바로 저희 이제 RCT입니다. 국내 최초 채굴 카페 독점 론칭 기사들이 실렸는데요. 여기에 지난 12월 6일 롱시티는 롱 채굴기 한국 독점 수입 및 유통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CIC 엔터프라이즈 국내 공식 수입사죠. 그리고 퍼플레이브 공식 유통사입니다. 주 골든 블록체인과 함께 전국 유통 글로벌 원코드 독점 계약 세레모니를 성황리에 개최했다라는 기사가 이제 실렸고요. 이 롱은 전 세계 와이파이를 하나로 묶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6억 개 정도의 와이파이가 전 세계에 깔려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환경이 좋냐면 5천만 대 정도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와이파이 중 10분의 1이 우리나라에 깔려 있다 보니까 국내에 계신 분들은 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에 정말 플러스가 정말 많이 되죠. 많은 통신사들이 결국은 국내도 KT, LG, SK 각 나라마다 각 나라의 통신사들이 통신망을 통해서 와이파이망을 다 깔아놨죠. 그런데 이 와이파이에 문제점이 있어요. 이걸 해결 못하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가 보안의 문제입니다. 이 공용 와이파이는 비밀번호가 오픈돼서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쓰다 보면 해커가 데이터를 털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보안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접속의 문제죠. 어쨌든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접속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와이파이 환경이 너무 좋지만 해외로 나가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런 환경들 속에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접속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속도라든지 관리라든지, 망을 깔아놨을 때 거기 끊임없이 유지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롬이 블록체인 프로그램을 입혀서 여기에 일반 유저들한테 보상을 주면서 지금 롬으로 와이파이가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 140여 개국에 깔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중앙화, 탈중앙화를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 메타블록스 롬이 전 세계에 진출해서 각 나라별로 새로운 와이파이 망을 설치해서 까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깔려있던 그 와이파이 망을 블록체인화 시켜서 일반 유저들한테 보상을 주면서 롬으로 와이파이를 연동시키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 폭발적으로 이 와이파이 유저들이 이제 증가하는, 이게 롬 웹입니다. 웹 홈페이지죠. 메타블록스 WEROAM.xyz 치시면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저희 코인 관련해서 백서도 여기 안에 다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좀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 로드스입니다. 로드스. 이건 제가 지난주에 캡처한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결국은 이 로드스가 늘어나면서 블록체인을 탄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블록체인이 탄탄해진다는 얘기는 코인 가격과 연동되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인데, 기존에 있는 와이파이를 롬으로 바꾼 로드수가 무려 100만 노드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로드수가 이렇게 색깔별로 나라마다, 시작은 캐나다부터 시작해서 미국, 그리고 심지어는 나이지리아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유럽 쪽도 어마어마하고요. 국내 일본, 여기 동남아 중국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속도가 붙어서 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앱을 깐 가입자 유저 수는 올 4월 달에 5만 명 정도 유저가 있었는데 8월 달에 50만 명, 한 10배 정도 늘더니 10월 달에 71만 명, 그리고 11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중순까지 해서 2달 반 동안 유저가 100만 명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폭발적으로 유저가 이제 늘고 있죠. 이렇게 느는 이유는 결국은 보상입니다. 보상.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오늘 우리 롬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무료로 까시고 댁에 가셔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집에 가면 누구나 다 와이파이를 가지고 있고 설치 있죠. 그리고
내가 자주 가는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와이파이하고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롬으로 연동시켰을 때 일단 100포인트를 주는데 저 100포인트가 블록체인하듯 실질적인 토큰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걸 1월 달에 진행하는 TG 행사를 통해서 저 포인트와 롬 코인하고 수합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돈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꿔진 롬 와이파이에 유저들이 체크인, 접속을 할 때마다 그 유저들은 10포인트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5메가바이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5메가바이트는 다른 나라에 가셔도 이 메가바이트를 통해서 유심칩 교환 없이 데이터를 저 양만큼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롬 프로젝트가 메타블록스가 와이파이로 스타트를 했지만 지금 통신 비즈니스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그 와이파이를 연결시킨 사람한테는 유저가 체크인할 때마다 5포인트가 또 들어가고, 또 처음에 연결시킨 그 사람한테는 약 4시간에 한 번씩 2포인트가 들어가서 하루에 12포인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기존의 와이파이를 한 83개 정도만 연결시켜 놓으면 하루에 1000포인트가 내가 체크인을 하지 않아도 하루에 1000포인트 정도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국내는 아직도 정말 많은 곳에 이 롬으로 연결시킬 와이파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활용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보상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늘 수밖에 없고 그 로드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은 롬이 와이파이로 스타트했지만 이제 통신 서비스까지 진행을 하고 여기에 곧 개봉될 로밍 대출 프로그램 금융 서비스를 스타트를 하죠. 그래서 수많은 컨텐츠들이 이제 얹어지는 겁니다. 결국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공 핵심은 유저잖아요, 유저. 이 유저가 이 와이파이 폭발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수많은 컨텐츠들이 얹어서 그걸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로암이나 로암 코인이라고 치시면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 그 앱에 구글 지도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위치에 구글 지도를 클릭하면 이렇게 보라색에 검은색 공유기 표시가 되는 게 기존에 있는 와이파이를 롬으로 연결시키는 거. 여기에 체크인 접속하게 되면 10포인트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보라색이 하얀색으로 공유기가 표시된 건 실제 채굴기가 설치된 겁니다. 이 체크인을 통해서 포인트를 받아간다. 그 모든 리워드는 마이 포인트나 리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각 종목별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앱 다운로드 설치 방법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제 가입 누르시고 맨 밑에 그리고 get started 이제 누르시고 그리고 메일을 선택하는 건데 애플 아이폰은 이제 애플 선택하시면 되고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구글 기존에 있는 폰들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계정 선택하시면 앱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공짜로 받으셔서 바로 무료로 채굴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롬 채굴기 안에는 이 GPU를 세계적인 기업인 인텔이 탑재를 했고 여기 안에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프로그램 회사들 리눅스가 여기 탑재를 했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컴퓨터 부품들은 시스코가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시스코, 인텔, 리눅스가 이 프로젝트에다 이제 투자를 한 거죠. 더욱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내의 뭐 세계적인 기업이죠. 삼성 넥스트, 삼성도 이 롬 프로젝트에 2번이나 투자를 했어요. 첫 번째 투자는 우리가 보기엔 큰 투자 같지 않았지만 금액이 오픈돼 있죠. 기사 내용을 보면. 근데 두 번째 투자는 금액을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굉장히 큰 투자를 했고요. 삼성 넥스트가 이제 다음이죠. 삼성의 다음 먹거리가 뭐냐. 삼성이 블록체인 쪽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건 롬이 최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블로그 안에 들어가서 롬을 클릭해 보시면 삼성이 왜 롬에 투자했는지 한 내용이 영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번역해서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모바일 트래픽의 대다수는 와이파이 존에 의존하고 있지만 집밥 와이파이는
여전히 단편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며 안전하지 않다. 이게 이제 보안의 문제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서두에. 개별 위치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대규모 중앙 집중 네트워크를 유지 관리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 관리 비용, 유지 이런 문제. 반복적인 로그인 및 재연결은 생산을 저해하고 접속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와이파이 암호를 공유하면 보안 위험이 발생하며 중복 등록은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롬 메타블록스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해결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했다는 내용입니다. 메타블록스에 대한 투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연결을 단순화하는 글로벌 와이파이 네트워크 생성을 지원합니다. 이 투자는 디핀의 잠재력을 검증하고 메타블록스 팀이 솔루션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블록체인이 보다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한 글로벌 연결을 만들 수 있다고 믿으며 이 비전을 추구하는 메타블록스를 지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삼성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와이파이나 통신 서비스나 지금 쇼핑이나 모든 게 여러분들 손 안에 들고 다니는 휴대폰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은 갤럭시를 전 세계에 유통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투자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수많은 투자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만 제가 이제 올려놨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희는 이제 코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코인에 어떤 재단이 투자했는지가 정말 중요한 체크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솔라나 재단인데 미국에 있습니다. 솔라나가 디핀 계열의 1위 코인이 솔라나입니다. 이제 30만 원을 넘어갔고 올해 상반기에 올해 초에 13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코인이 올해만 솔라나가 220% 올랐어요. 올해만. 시총이 150조 정도 되니까 삼성전자의 3분의 1 정도 되는 엄청난 큰 재단이죠. 그리고 바이낸스, 전 세계 거래소 1위죠. 이 재단이 투자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앱에 보면 2천만 불 에어드랍 프로모션이 거기 걸려 있어요. 그 2천만 불이 곱하기 1,400원 하면 280억이잖아요. 재단이 280억을 프로모션으로 에어드랍을 한다. 이거는 엄청난 큰 규모입니다. 이걸 다 누가 같이 주도했냐면 바이낸스가 같이 주도한 겁니다. 우리 롬제 메타블록스에 코인을 풀어서 이거를 상장도 시키고 관련한 내용. 그래서 12월 달 안으로 매출을 하시고 채굴기를 내 휴대폰에 연결시킨 사람에 한해서 여러분들 지갑으로, 그래서 지갑을 다 여러분들 만드셔야 돼요. 그 앱 안에 지갑이 다 있죠. 앱만 만드신 분은 꼭 지갑을 오픈시켜야 됩니다. 그 지갑으로 포인트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100달러만큼의 실질적인 로기 코인을 지급합니다. 에어드랍 프로모션. 굉장한 얘기고요. 그리고 3위 거래소죠. OKEX에서도 투자했기 때문에 상장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국내 초창기에 올 초 조금 지나서 들어와서 조금 이해를 잘못해서 전달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OKEX가 지갑 마케팅을 올 중반기 정도에 했기 때문에 OKEX에 7월달 정도에 상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뭐 10월달에 상장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채굴하는 건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코인이 아닙니다. 상장을 하려면 코인이 나와야 상장을 하잖아요. 코인은 TG 행사를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직 TG 행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상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월 달에 TG 행사를 하고 코인이 나오면 그때 상장하는 그림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업과 재단들이 투자했기 때문에 상장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거대 세계적인 거래소에 상장을 하고 국내에 뭐 비썸 업비트에 자연스럽게 상장하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고요. 코인을 좀 하시는 분들은 이 코인 정보를 검증하는 가장 전 세계 신뢰 있는 사이트가 코인마켓캡입니다. 이 코인마켓캡에 들어가서 ROAM 롬을 쳐보시면 상장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코인 가격이 안 나왔죠. 상장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코인마켓캡에 올려놨다는 얘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상장은 자연스럽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얼마 전에 롬 메타블록스 창립자 제프리 매너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상장 내용도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로망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유저들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에 빠른 상장과 주요 대형 거래소 2곳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추측으로 바이낸스하고 OKX가 될 확률이 크고 내년에 1, 4분기 3월달 안으로 충분히 상장하는 그림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채굴 프로젝트다 보니까 채굴을 굳이 세대별로 나누면 1세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라고 볼 수 있고 2세대는 파이라고 헬륨이라고 볼 수 있고 3세대가 이제 롬인데요. 1세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처음에 POW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엄청난 전력 소모 유지 비용 때문에 꼭 채굴장에서 또 전기가 싼 나라에서 지금은 완전히 기업화됐죠. 일반인이 시스템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죠? 2세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전력 비용을 줄인 채굴 방식이 바로 이제 파일이었어요. 초창기 한 사람들은 뭐 큰 돈 모신 분도 많이 계시죠. 무료 파일이 각 거래소마다 틀리지만 30만 원을 넘게 찍었기 때문에 지금 1위가 디핑 코인 1위가 솔라나라면 2위가 예전에 파일이었죠. 파일이었는데 파일이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뭐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2, 3, 4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디핑 계열의 2위 코인이 랜더하고 헬륨을 꼽을 수가 있어요. 랜더가 빗썸하고 업비트에 상장돼 있습니다. 컴퓨터 GPU에 관련된 디핑 계열의 코인이고 헬륨은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돼 있죠. 두 코인 다 6억 개가 조금 안 되고 현재 거래 금액이 약 12,000원, 3,000원 정도 가고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롬이 상장해서 지금의 속도로 달려간다면 많은 코인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롬이 2위로 가는 건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그래서 제가 보는 기준으로도 상장 금액이 1,000원 정도대에 상장을 하고 10,000원 정도대는 기본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좀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이 롬이 채굴 비즈니스에는 저는 감히 혁신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일단 채굴기 자체가 공유기이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지 않고 또 이게 작잖아요. 크기가. 그래서 유지 관리 비용 이런 비용이 들지 않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휴대폰 앱으로 채굴기가 연동시켜서 정확한 채산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채굴 비즈니스는 가장 신뢰가 높은 현존하는 채굴 비즈니스 중에는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2024년 암호화폐 투자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AI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된 코인 그리고 RWA 실물 자산을 놓고 만든 코인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핫한 디핀입니다. 디핀. 여기는 탈중앙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로 나왔는데 인터넷에 관련돼서 채굴하는 코인들이라고 간단하게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디핀 계열 시장 규모가 지금 현재도 엄청난 큰 시장인데 이 시장이 3,000조 가까운 시장으로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2028년도에는 5,000조의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하는 곳에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디핀 계열의 코인들은 평균 수익률을 계산해 냈을 때 5,400% 정도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디핀 계열의 코인들이 실유저들이, 사용 유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반 예전의 알뜰 코인처럼 그냥 숫자의 허수가 아니라는 거죠. 실유저들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이제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고로 많이 오른 게 18,000% 정도 올랐다. 그래서 1위가 디핀 계열의 코인 솔라나부터 파일, 헬륨, 세타부터 쭉 나오는데요. 파일 코인이 6,900% 올랐으니까 69배에 오른 거죠. 초기 이제 상장을 해서 세타가 14,000%, 헬륨이 가장 많이 오른 18,000%, 180배 정도 올랐어요. 이 롬은 메타블록스 웹에 들어가 보시면 그 쇼핑몰이 거기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쇼핑몰을 클릭해 보시면 이 채굴기를 쇼핑몰에서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직구로. 여기 금액이 얼마나 나오냐면 채굴기가 맥스 60이 있고 맥스 30이 있습니다. 맥스 30은 이거보다 더 낮은 단계고 맥스 60이 우리 여기 돈으로 $499
여기에 이제 찍는 건 중국에서 5인으로 찍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배로 배송을 하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이 소모되고 여기에 이제 배송 비용 그리고 관세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CIC 엔터 수입사가 가져가는 수익 그리고 퍼플레이브가 가져가는 수익 우리 RCT가 가져가는 수익을 조금 보태서 약 110만 원 정도의 이게 이제 유통이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이제 플랜이죠. 마케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직구로 받을 때 이제 나라를 선택해야 되는데 전 세계 나라가 여기 다 있지만 사우스 코리아 우리나라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서 받아야 되냐면 CIC 엔터에서 독점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현재 빠져 있고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받을 수도 있고 직구로 뭐 필리핀에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받아서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와도 IP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바꿔야 됩니다. CIC에서. 그래서 이게 채굴이 안 됩니다. 요즘에 한간에는 모 업체에서 맥스 70이 나왔다고 맥스 70으로 새롭게 뭐 채굴을 한다는데 다 사기입니다. 사기. 맥스 70이라는 자체는 아예 없습니다. 현재 이제 시작된 게 맥스 30에서 업그레이드 된 게 맥스 60이고 이 맥스 60을 전 세계 깔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맥스 70이 나왔다면 이 롬 메타블록스 웹 홈페이지에 맥스 70이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들을 저한테 좀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채굴기를 구매하시면 하루에 약 60개, 뭐 4시간에 한 번씩 10포인트가 자동으로 채굴이 됩니다. 전기를 그냥 꽂아놓고 인터넷 선을 연결시키면 그러고 누군가가 내 채굴기에 체크인을 통해서 10포인트 받아갈 때마다 채굴기 주인한테는 5포인트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것을 사람이 많이 오는 장소 이런 지사라든지 혹은 저희가 앞으로 진행할 그 카페 이런 데에 갖다 놓으면 사람이 와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채굴을 할 수 있잖아요. 채굴기를 100대를 갖다 놨어. 그러면 1번부터 100대까지 하나씩 10포인트를 받아가면 1000포인트를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30명만 내 채굴기에 체크인을 해주면 그분들은 각자 10포인트씩 받아가고 나는 5포인트씩 받아가서 150포인트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맥심입니다. 맥심. 하루에 최대치죠. 그래서 누군가가 내 채굴기에 체크인해서 최대치로 받아가는 150포인트, 전기를 꽂아놔서 자동으로 채굴되는 60포인트, 합쳐서 210포인트를 채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채굴 시스템은 이 휴대폰 앱을 통해서 정확히 채산성을 체크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현재 제가 오늘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인천 노년역 3번 출구에 있는 인천 노년지사의 제 방에 이제 채굴기를 세팅해 놓은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늘어가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비트나 다른 채굴이었다면 뭐 전기라든지 여러 부분 때문에 하기 쉽지 않아요. 와이파이 공유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고요. 지금 처음에 CIC 엔터와 헛플레이브에서 약 20개 방판 업체에 주다 보니까 아직도 필드에서는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타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채굴기를 받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네 채굴기가 자기네 회사가 독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분들과 만났을 때 실질적인 앱, 우리 메타블록스 깐 앱을 열고 이 마이마이너를 눌렀을 때 이 마이마이너에 내 채굴기가 물려있지 않으면 사실적으로 채굴기를 구매한 게 아닙니다. 채굴기가. 내 마이마이너에 채굴기가 물려있어야 되는데 많은 업체들이 본인들의 만들어 놓은 전산에 실제로 채굴기, 채굴량을 숫자로 넣어주고 있는 거죠. 숫자로. 자, 채굴기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규 매출은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채굴기는 한정되어 있는데 매출 들어온 사람한테 포인트를 다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과부하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한 핵심 포인트는 내 마이마이너에 채굴기가 물려서 채굴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이마이너를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뜨고 여기에 각 채굴기마다 고유 번호가 있어요. 여기는 518번, 507번인데
518번 채굴기를 누르면 그 채굴기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구글 지도를 통해서 뜹니다. 위치가 뜨고 그 하단에 보면 니오드가 나오는데 니오드를 통해서 518번에 채굴된 채굴량을 정확히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채굴기가 다른 데 있어도 휴대폰으로 다 연동돼서 계속해서 차선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럼 여기에 10포인트, 10포인트, 5포인트, 5포인트 막 포인트가 이 채굴량이 들어와 있는데 10포인트 들어온 건 마이너 온오프 보너스라고 해서 채굴기를 사서 채굴기를 물려놓으면 약 4시간에 한 번 10포인트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를 마이너 온오프 보너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마이너 체크인 보너스는 누군가가 내 채굴기에 10포인트를 받으려고 체크인을 해서 본인은 10포인트를 받아가고 채굴기 주인은 5포인트를 받은 종목입니다. 이거를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굴기마다. 자, 종목별 포인트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마이 포인트를 누르거나 니오드를 통해 들어가면 첫 번째 이렇게 올이라고 나오면서 현재 모든 채굴된 헌터 채굴을 하든 채굴기 채굴을 하든 내용들이 합산된 내용인데 이 5를 누르면 종목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일리 체크인 포인트는 기존에 있는 와이파이를 롬으로 바꾼 거에 내가 체크인 접속을 해서 혹은 채굴기에 체크인을 해서 10포인트 받아가는 포인트. 마이너 온오프 보너스는 채굴기 주인한테 4시간에 한 번씩 약 10포인트가 들어오는 종목이고요. 마이너 체크인 보너스는 누군가가 내 채굴기에 10포인트를 받아갈 때 채굴기 주인한테는 5포인트가 나오는 거. 뉴 와이파이 에디드는 기존에 있는 와이파이를 롬으로 연동시켰을 때 나오는 100포인트 내용이고요. 쉐어 와이파이 온오프 보너스는 기존에 있는 와이파이를 롬으로 연동시켰을 때 처음에 연동시킨 그 사람한테 4시간에 한 번씩 2포인트, 하루에 12포인트가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체크인 리워드는 누군가가 내가 먼저 연결시킨 와이파이의 체크인을 통해 10포인트 받아갈 때마다 그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사람한테는 5포인트가 들어가는 이 종목별 내용을 들어가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로함은 10억 개입니다. 코인이 파일보다 반밖에 안 되고요. 파일이 10억 개에 20억 개 채굴인데 롬은 10억 개에 6억 개 채굴이고 4억 개는 투자 기관들이 2년에서 4년 동안 락이 걸려서 이제 가지가 있는 상태고 나머지 6억 개가 여러분들이 헌터 채굴이나 채굴기 채굴을 통해서 나온 이걸 가지고 35년 동안 채굴을 하는 겁니다. 반감기는 3년에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에서 첫 3년이 이거는 아주 중요한 승부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왜냐하면 많은 채굴 코인들이 전체 채굴량 중 무려 반이 첫 번째 반감기가 오기까지 그때 다 채굴이 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3년 안에 6억 개 중 롬도 약 3억 개가 채굴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채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하루라도 빨리 채굴을 선택한 사람은 채굴기 구매를 통해서 채굴하는 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수많은 질문 중에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이 롬 코인 가격이 대중적이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마케팅도 하고 대량 물량이 쏟아져서 가격이 떡락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 코인의 가격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데 일단 예측을 좀 해볼 수 있다면 크게 4가지 이유를 통해서 충분히 가격 상승을 가져올 거라는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진행했던 디핀 계열의 코인들을 자세히 데이터를 짚어보면 전부 다 그 코인들이 상승했을 때가 아까 몇 프로 올랐다고 그랬어요? 평균 5,400% 올랐다고 그랬죠. 네. 왜 올랐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허수의 유저들, 허수의 숫자 가지고 노름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사용자. 우리 롬은 앱 간 사람들이 그 와이파이 실사용자 맞습니까? 네. 실유저가 있다는 겁니다. 실유저. 근데 실유저가 와이파이다 보니까 이 대중성에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오기 너무 쉽다는 거죠. 예.
실사용자 유저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코인 발행량이 일단 파일보다 반이잖아요. 적습니다. 파일보다 적고. 그리고 기존의 디핑 계열의 수많은 코인들이 그 기관 물량에 락이 없었어요. 기관 물량에 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5,400%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롬은 기관 물량에 2년에서 4년의 락을 걸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코인 가치가 오를 수 있다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롬은 메타블록스는 실질적으로 로밍 서비스를 통해서 사실은 엄청난 수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원래는 일반적인 비즈니스를 통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갈 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블록체인으로 갔다는 얘기는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 블록체인을 선택을 한 거고 이 코인 이걸 띄우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가치를 높인다, 코인 가격을 이렇게 또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채굴기입니다. 채굴기. 이거를 메타블록스에서 직접 유통을 하는데 비트코인이 성장하면서 같이 성장한 주식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죠. 이 엔비디아가 성장한 원동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그래픽카드의 판매인데요. 비트코인이 기업화되면서 많은 채굴기에 그래픽카드를 꽂아야 되기 때문에 그 그래픽카드를 엔비디아가 찍어낸 겁니다. 그래서 같이 동반 성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채굴기도 똑같습니다.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이 채굴기는 시가입니다. 시가. 채굴기 가격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블록스와 지금 CIC와 지금 저희 회사하고 지금 계속해서 소통 중에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면 상장하면 채굴기 가격을 바로 올립니다. 상장이 언제라고 했어요? 내년 상반기 1, 4분기 예상한다고 그랬죠? 네. 상장하면 채굴기 가격이 올라갑니다. 2,000불에 한 대가 아닙니다. 2,000태도에. 채굴기 가격은 시가기 때문입니다. 채굴기 가격. 그러면 결국은 채굴기를 팔아서도 수익을 내는 거죠. 이 채굴기가 롬이 만들었는데 여기에 인텔이 GPU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리눅스가 프로그램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시스코가 부품 넣었잖아요. 그럼 채굴기가 팔리면 팔릴수록 이 투자한 세 기업의 수익이 올라갈까요? 네. 당연히 올라가죠. 그러면 결국은 메타블록스 입장이라면 코인의 가격 방어를 통해서도 채굴기 가격을 올리고 코인도 올리고 채굴기 가격도 올리고 인프라도 올리고 일석삼조라는 거죠. 이 네 가지를 추측했을 때 이 롬 프로젝트의 코인은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아주 초창기는 아니어도 비트코인의 초기로 왔을 때의 기회가 다시 오지 않았나. 비트코인이 한 500만 원 정도 때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 초기에 특히 채굴을 통해서. 왜 채굴이 중요하냐면요. 결국 코인 비즈니스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개수 게임입니다. 개수 게임. 자, 지금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하나 살라고 해도 1억 5천을 가져오셔야 돼요. 하나 사기도 힘들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단계를 낮춰서 이더룸을 하나 살라고 해도 약 550만 원, 600만 원을 가져오셔야 돼요. 이더룸을 하나 살라고 해도. 그럼 뭐냐? 이렇게 성장하기 전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룸이나 정말 가치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로 돌아가서 사면 개수가 많을 거고 그 개수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롬 프로젝트가 뭐를 잘 봐야 되냐면 백커라고 그러죠. 뒤에 붙은 투자사들입니다. 전 세계 대기업들. 거기에 또 이 코인을 상장시켜서 핸들링하는 바로 코인 재단들입니다. 세계적인 코인 재단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얘가 상장하고 가격이 올라가고 그 전에 코인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냐, 개수 아주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2,000불 테더로 매출을 받습니다. 빗썸하고 어비트에 가시면 트론 테더가 있습니다. 트론 테더. 트론 테더를 2,000개를 넣어주시면 채굴기 한 대를 지급합니다. 4,000 테더 넣어주시면 채굴기 2대, 10,000 테더는 채굴기 5대인데 지금 프로모션이 걸려서 한 대를 더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예요. 10,000 테더를 하게 됩니다. 어제도 10,000 테더 매출이 이제 여러 개가 나왔는데 매출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득이죠. 한 대를 더 주기 때문에.
만테더. 근데 이 만테더는 이제 곧 없어집니다. 종료를 합니다. 계속해서 할 수가 없어요. 3만 테더 마찬가지로 15대지만 프로모션으로 2대가 더 걸려있다. 그래서 이 계약서의 계약을 통해서 채굴기가 지급이 되고요. 정확한 채산성으로 내가 채굴기를 구매했을 때 얼마 정도의 포인트를 모아주고 이 포인트가 코인으로 환산 수합돼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확정이 아니고 예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채굴기 한 대로, 채굴기 2대로 이 포인트는 정확한 개수죠. 한 대 전기를 꽂아서 인터넷을 꽂아놓고 그냥 집에 던져놔도 자동으로 21,600포인트가 채굴됩니다. 채굴기 한 대에. 채굴기 2대에는 43,200포인트가 채굴이 되고요. 여기에 누군가가 체크인을 통해서 10포인트를 가져가고 채굴기 주인한테는 5포인트가 들어오는 거. 이게 무시 못하죠. 이런 장소에 갖다 놓고 사람이 많이 오는 장소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토큰 생성 이벤트가 내년 1월달,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며칠.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이 이벤트를 통해서 롬 재단이 헌터 채굴과 채굴기 채굴의 코인 교환 비율을 그때 발표를 하는데, 일단 헌터 채굴은 1000대 1에서 3000대 1을 예상합니다. 1000대 1에서 3000대 1. 3000대 1 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밖에서 발품 팔아서 3000포인트 정도 모아야 코인 한 개가 바꿀 수 있어요. 코인 한 개가.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1월달에 발표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채굴기를 가졌을 때는 지금 예상이 5대1이나 8대1이나 10대1이나 15대1 중에 진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그래서 물론 발표를 해봐야 되지만. 그러면 아무리 내가 밖에 나가서 발품 팔아서 헌터 채굴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3000대 1이기 때문에 채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처음에 채굴기를 가지고 누가 많이 채굴하냐의 게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채굴기를 10대1 정도, 채굴기 채굴한 포인트를 10대1 정도로 바꿔준다고 예상했을 때 채굴기 2대 가지고 1년 동안 약 43,200포인트에 체크인을 통해서 플러스 알파로 5만 포인트 정도를 모았다고 하고, 이거를 10대1로 바꿨을 때 5,000개의 코인으로 바꿔지는 거죠. 이게 상장 가격 예상은 한 1,000원대에서 스타트하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확정은 아니고 지금 예상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1,000원 정도 상장한다고 하고 1,000원에 내가 매도한다고 했을 때 5,000코인을 가지고 500만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투자한 채굴기 금액이 1,000원 정도의 5,000코인을 가지고 매도했을 때 투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1년 채굴한 겁니다. 1년. 35년을 채굴한 겁니다. 35년. 자, 아까 코인 금액 예측,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10,000원 정도는 좀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10,000원대. 10,000원 정도 잡았을 때 5,000코인으로 5,000만원이 되는 거고, 그 이상을 넘어서 파일 경우에 30만원 이상 갔기 때문에 10만원 정도 예상했을 땐 1년 채굴기 2대를 채굴해서 무려 5억 원의 예측 금액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